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언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재고나 과고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들은 서울권 과고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생인데요. 제 기억에 저희 아이가 영재고와 과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처음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 했었어요. 사실 중학생, 그것도 남학생이 600자에서 1000자 이런 글자 수에 맞춰서 자소서를 쓴다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입시 전형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이라든가 자소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어른인 제가 봐도 처음부터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대학 입시까지 치른 선배 엄마로서 자소서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A로 진행할게요. 자소서의 수상 내역, 예를 들어 금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되나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입학 전형에서 자소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의 작년도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요. 올림피아드 상뿐 아니라 각종 교내외 그런 대회의 입상 실적을 자소서에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영재원이나 영재학급, 교과 성적, 각종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 점수도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은 것이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그 상의 이름이나 성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겠죠? 대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혼자만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을 거고 자신의 영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점, 결과를 통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녹여서 이렇게 잘 적으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친한 언니 자소서 쓸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활동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써야 하나요? 자소서에 가장 좋지 않은 예로는 어떤 활동을 나열식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고 과제 연구는 뭐뭐를 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다 보면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든 활동의 제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나 참여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을 골라서 그 내용의 동기와 계기, 그리고 과정, 그 속에서 경험한 힘든 일과 그 문제를 해결한 내용, 보람 있었던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 향후에 연구할 내용이나 다짐 이런 걸 쓰면 자신이 했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자세하게 전달을 잘 할 수 있겠죠. 자소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적으면 더 믿을 만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론 그 동기나 과정, 결과 이런 걸 잘 알 수 없으니까 자소서는 그에 대한 보충 설명서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각 문항의 글자 수를 보면 한 가지 일을 메인으로 적을지 아니면 두세 가지 활동을 적절히 배열해서 적을지 답이 나오실 거예요. 보통 400자, 600자 정도 쓰는 문항에 대해선 한 가지를 메인으로 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계기에는 독서나 세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이런 것들을 소재로 글을 시작해도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1000자 이상으로 써야 하는 문항에는 두 가지 정도의 활동을 600대 400, 500대 500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 활동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문항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원하는 학교의 문항에 맞게 잘 배열해서 쓰시면 좋겠네요. 수학, 과학 내용을 따로 써야 하는데 1000자 이상을 적어야 하는 경우에도 메인이 되는 활동은 1개나 2개, 그 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활동과 그와 연계된 활동을 이어서 적으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활동을 했는데 그 실험으로 알게 된 내용으로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했다. 그런데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쓰면 지원자의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 가능성 이런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말은 자소서의 문구는 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보단 어떻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지를 써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2~3시간씩 무슨 책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그 연구를 진행할지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좋아요. 제가 했던 탐구활동과 실험은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쓰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낮을까요? 자소서는 자신이 아는 만큼 솔직하게 쓰고 중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소서 문항을 읽어보면 중학교 재학 시절에 경험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내용의 실험이라도 실험을 설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참신함, 성실함, 인내심 이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문항에 보면 나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정환경,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항이 있는데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답니다. 저희 아이가 졸업한 과거의 입학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적 신분을 암시하면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워도 적지 말아야겠죠. 이런 문항에는 학교나 집안의 학습 분위기, 또 가족 간의 우애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적으면 지원자의 학습 환경이나 인성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추천서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영재고나 과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3학년 올라가기 전이나 3학년 초에 추천서를 부탁드릴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수과학적인 잠재력이나 인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죠. 학교에 따라 추천 교사에 대한 내용이 다르니 가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을 읽어보고 어떤 선생님께 부탁드릴지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영재고나 과고 각각의 학교 전형을 살펴보면요. 담임 선생님이나 수학과학 정보과목 선생님, 아니면 수학과학 정보를 제외한 정규과목 선생님,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 혹은 동아리나 대회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교사 추천서의 대상도 다양하고 한 분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의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학 전형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저희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는 영재고 과고 지원자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정말 추천서 써주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대부분 영재고나 과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2~3장은 기본으로 쓰잖아요. 다수의 인원이 부탁을 하면 정말 몇십 장을 쓰시는 건 기본이실 텐데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1학년 때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추천서를 써주시기 전에 저희 아이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한 그런 질문지를 주셨어요.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근거로 추천서를 잘 써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지에는 생기부에 들어간 진로 희망, 인성적 특징, 자기관리 능력, 탐구 수행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의 구체적인 사례, 융합적 사고력과 지적 관심, 의사소통 능력, 수학과 관련 대회에서 수상 여부와 자신의 개인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기, 대략 이런 종류의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다 적더니 자소서에 쓸 내용이 많아져서 자소서 쓰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자신이 쓴 자소서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생의 수학과학 영재성, 열정을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소서는 누가 대신 써줘도 되나요? 자소서는 대필하거나 허위 작성 절대로 안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대필까지 해준다. 이런 글을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어른이 중학생 대신 지원하는 영재고 과고의 자소서를 써준다면 정말 말투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상당히 어색할 것 같아요. 허위 작성을 한다면 면접에서 다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는 친구들은 유사도 검색,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라든가
첨삭을 받은 자소서들의 예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만약 진짜 합격생들의 자소서라면 그 내용을 참고는 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자소서가 자신이 첨삭했던 자소서라면 그렇게 공개해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희 아이의 자소서 일부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준이 높거나 잘 쓴 자소서가 아님을 미리 고백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고나 과고에서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거의 통과된 걸 보면 중학생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면 1차 통과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주의할 점만 잘 지켜서 자신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